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입니다. 자, 오늘 데일리 뉴스는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짜는 2월 24일 월요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제목을 이제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다주택자 10년 이상 매물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되는데, 이 매물이 강남 3구에 27%가 집중돼 있다.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보고, 이게 이제 나중에 향후 투자 같은 거 할 때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 그리고 양도세 중과라는 게 뭐고, 한시적으로 이번에 열어준 양도세 중과 유예, 그건 어떤 걸까, 그리고 이게 되면 뭐가 좋은 걸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정동영 의원이 맞죠? 12, 16 대책 6월까지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한번 이게 좀 비판을 했어요. 일단 요거부터 알아야 되겠어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제도.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양도세 중과라는 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인 상태에서 이게 물건을 팔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뛰어요. 왜 그러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본 세율이 가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시적 유예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20년 6월 말까지 매도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이죠. 그러니까 계약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택을 매도했다. 그거는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는 거예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그래서 내가 10년 이상을 보유 안 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동영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받았대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정부 기관에 요청을 해서 받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좀 괜찮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오는 6월까지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없애주는데, 그 관련 매물이 시장에 나올지가 관심이다. 자,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예상하세요. 그리고 많이 나오면 이러이러해서 나올 것 같다, 적게 나오면 이러이러해서 안 나올 것 같다, 그 생각을 한번 꼭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수일도 똑같죠. 잔금이라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죠.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스스로 하시되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두발 자전거를 탔는데, 두발 자전거 당연히 처음 타면 넘어지겠죠. 그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내가 자전거를 안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전거 계속 못 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몇 번 넘어지고 애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넘어지면 쪽팔리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두발 자전거 타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자, 서울에서만 이 같은 매물이 12만 8,199가구, 그러니까 거의 13만이네, 13만. 인생 일타 강사 고맙습니다. 야, 이거 내가 들은 사람한테 뭐 줄 수 없나, 이거? 자, 강남 3구에 27%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제 봅시다. 자, 20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12만 8,199가구에 달했는데, 역시 강남구가 1만 3,8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와, 노원 의외로 많네. 13,600가구, 송파 11,200가구, 송파 11,200, 그리고 서초 9,300가구 순이었다. 강남 3구에만 34,254가구 27%가 집중됐고, 또 다른 집값 급등진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는 12,895가구였다. 자, 이제 지난해 나왔던 그게 나오죠. 12, 16 대책에서 다주택자가 오는 6월까지
2020년 6월까지 조정대상 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해주면서 다주택자들 매물이 시장에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현행법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는 10%포인트, 그리고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중과된 양도세를 내는데, 자, 양도세 중과 되면은요, 자, 첫 번째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줘요. 아무리 오래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취득일을 아무리 먼저 했다 하더라도 양도세 딱 조정대상 지역 중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장특공을 안 해줘요. 여기서 이제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 지역.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기본세율의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를 가산해요. 그래서 최고 세율이 42%에서 62%가 나오고요. 지방세 포함하면 68.6%가 나온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세를 포함해서 세금, 양도세를 68.6%, 그러니까 70%를 내는 건데, 내가 만약에, 집값이 10억이 올랐다면, 이때 양도세 3주택 중과가 된다면, 양도세가 약 얼마일까요? 7억 나오죠, 7억. 팔 수 있다, 팔 수 없다? 못 판다. 못 판다. 정말 급하면 팔긴 팔아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못 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왕 하는 거 좀 정확하게 합시다. 그래서 장특공을 빼주고요. 기본세율 가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과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못 팔아요. 자, 그래서 각 자치구별 다주택자 보유 10년 이상 주택수를 보니까 종로에 1300, 뭐 중구 2200, 용산 3900이 쭉 있어요. 노원 13000, 와, 많다. 강남 13700. 아까 노원이 얼마였죠? 13600이고 강남 13794. 거의 차이 안 나네. 오, 장난 아닌데?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요거는 해당 지역에서 10년 이상이 지난 주택을 말하는 개수고요. 자,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국토부는 자치구별 10년 이상 물건 보유한 다주택자의 수는 추출이 불가능하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갖고 있는 사람의 주택수는 나오는데 카운트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소유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재밌죠? 해당 주택을 어느 지역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추측을.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해당 자치구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 이게 누가 뭘 갖고 있다. 이게 잘 안 나온다는 거죠. 해당 물건만 이렇게 보유기간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 이거를 누가 갖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주택임대 소득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아직은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면 과세가 들어가서 전세나 월세 받으면은 들어가는데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너무 이게 지금 내가 막 과하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넘어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라이브에 듣고 있는 사람이 50명이 앉아서 참 다행이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자, 정동영 대표는 매년 서울 입주 물량이 4만호 정도인 것에 비춰서 3배에 달하는 물량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지만 아니죠. 이 3배에 달하는 물량, 즉 여기 12만 8천 10년 이상 된 물건이 나올 걸로 예상하지만 안 나오지. 이거는
10년 이상 내가 물건 보유한 게 있는데 양도세 중과를 피해서 이걸 내겠느냐, 이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동영 대표도 말한 거죠. 실제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게 맞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이 풀려서 주변 집값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맞아요. 저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를 위한 출발이 틀렸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저도 이 의견 공감합니다. 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과태료 등의 문제로 매각이 쉽지 않고, 매각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다주택자가 구입하게 되는 셈이란 설명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말소 기준에 부합한 경우나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양도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또 추가로 설명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스텔라미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1주택자라면 10년 보유해서 만약에 비과세 혜택이 되면 비과세를 받으면 비과세가 그냥 끝나는 거겠죠. 그런데 비과세 혜택이 아닌데 어차피 10년 보유했다. 1주택자가 만약에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팔면 중과는 안 돼요. 일반 과세는 돼요. 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등록한 임대주택인 경우, 등록한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자,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채웠다. 매도 가능하죠. 자, 매도 가능해요. 자, 이때 과태료 안 나오고, 세제 혜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 세제 혜택 요건 요거에 대해서는 되게 설명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별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냐면 등록 당시 기준시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등록 당시 기준시가를 못 맞췄다면은 제 아무리 전용 85, 8년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모르고 등록을 내가 했다면 미안하지만 잘못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의무 임대기간이라도 채우면 세제 혜택 받으면 좋고, 못 받았다면은 과태료라도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의무 임대기간 도중에 매도하고 싶다면 이때는 같은 사업자에게 넘겨야 해요. 같은 사업자에게. 만약에 같은 사업자한테 안 넘기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한 채당 3천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채당 3천만원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같은 사업자한테 넘겼는데, 그 사업자가 혹시 등록을 안 하면, 약속을 어기고 등록을 안 하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땐 내가, 즉 매도자가 과태료 3천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아니, 너 분명히 네가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안 하면 어떡하냐? 그건 모르겠고, 과태료는 누가 내야 된다? 내가 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등록하신 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제 혜택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당연히 기본으로 아셔야 되고요. 세제 혜택이 가능했다라면은 이제 그거 다 누리면서 의무 임대 기간 잘 채우시면서 이게 파셔야 되겠죠. 근데 정말 부득이하게 내가 만약에 중간에 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사업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때 같은 사업자한테 팔면 내가 좋은 건 뭐냐면 과태료 안 내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중간에 받았던 세제 혜택, 즉 종부세 합산 배제 토해내야 되고요. 양도세 중과 배제 중과 들어가요. 지금 정부 정책이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이상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가 컨트롤타워가 국토교통부인데 이 국토교통부는 지방세 위주로 관리를 해요. 취득세하고 재산세.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종부세, 합산배제, 뭐 양도세, 중과배제 이런 거 국세란 말이에요. 국세. 이쪽은 세무서예요. 세무서. 이쪽은 지자체고 여기는 세무서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서로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좀 유튜브는 이제 영상이 짧기 때문에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3월달에 모집하는 제 정규 과정이라든가 온라인 뭐 특강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광고가 훅 하고 이제 들어왔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 과연 나올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견제로 말씀드리자면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별로 안 나와 이거.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왜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일단 여러분들 그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데 여러분들은 매도 기준이 뭐예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저는 매도 기준이 그래요. 당장 좀 그 돈을 가지고 뭐 어디 써야 된다. 그게 이제 뭐 급하게 뭐 대출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뭐 누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가족 중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 미천이 필요하거나 뭐 그럴 때는 파는데 그게 아니면 저는 안 팔고요. 두 번째는 그걸 내가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할 곳이 있으면 그 투자 수익률을 기회비용을 봐서 더 좋은 데를 투자하면 팔아요. 자, 그런데 서울에 특히 서울 이제 말이에요. 서울 여기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서울에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을 팔까? 아까 보신 것처럼 강남 3구가 집중이었잖아요. 자, 이걸 팔고 어딜 사요? 이걸 팔고 어딜 살까? 살 곳이 없다. 여기 요거 매수. 그렇잖아요. 강남을 예를 들어서 내가 비과세를 받았어. 근데 비과세 받고 그 다음 어딜 사요? 그쵸? 물론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이니까 양도세 중과는 안 들어가요. 양도세 중과 안 들어가고 이제 일반과세니까 정부 생각으로는 이 정도 당근을 제시하면 팔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들이 좀 나와줘서 매물들이 쏟아지면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정부의 바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내가 팔아도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리고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어떤 거겠어요? 실거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용이 아니라. 그럼 나 그 집에 살아야 되잖아.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자, 만약 판다면 6월 30일까지인데 그러면 안 되죠. 이왕 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5월 31일까지. 왜?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니까. 아, 갑자기 불 꺼졌다. 잠깐만요. 야. 에이, 불이 안 켜지네? 그냥 합시다. 그래서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니까 만약에 파실 분들은 그냥 5월 말까지 팔아야 되겠죠. 5월 말까지. 그럼 이제 올해 보유세라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하우스앤룸님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본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좀 뭐라 해야 되죠? 그
공급 부족으로 목이 계속 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렇죠. 재산세, 그리고 게다가 어차피 종부세도 나오신 분들은 이거라도 좀 줄여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판다면 5월 31일까지, 안 판다면 이걸 좀 버티면서 내가 더 좋은 곳으로 하든지, 그런 것들을 염려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꿀팁, 진짜 꿀팁. 야씨, 진짜 꿀팁. 만약 10년 이상 보유 물건인데, 10년 이상 보유 물건이라 양도세 중과는 배제되는데, 팔기는 싫은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내가 만약에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이 있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아주 좋은 제도를 줬어요, 정부가. 근데 팔기는 싫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이때는 부담부 증여를 생각해 보세요. 부담부 증여. 이때는 부담부 증여를 생각해 보세요. 부담부 증여. 왜 부담부 증여라는 게 뭐냐면, 내가 파는 물건에 보증금이 끼어 있는 경우, 그 보증금은 양도세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순수 증여로서 증여세가 나오는데, 보통 증여세 전체 내는 것보다 중간에 그렇게 채무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면은 많이 좀 줄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부담부 증여가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오히려 그냥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부담부 증여가 되면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팔기 아까웠는데 그나마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좀 줄이면서 내 사랑하는 다른 가족한테 넘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요게 이제 하나 있는데, 그쵸. 요거 있어요. 요거 145번. 145번. 데일리 뉴스 145번을 보세요. 정말 신의 한 수다. 이미 1개월 전에 이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1개월 전에.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보시면은 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좋겠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신문 설명 해설 드렸네요. 앞에 좀 이렇게 우리 그 준비 시간 빼고 하면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기사 링크 요거까지 해서 제가 드리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돌아오는 24일 월요일날 올려드릴 거고요. 하루만 더 있으면 25일 월급날이네요. 월급 받자마자 스치듯이 나가죠. 네. 네, 고맙습니다. 도움 많이 됐다고 말씀 드리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혹시 궁금하신 거 있다면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5분 정도 있다가 5분 정도 제가 질문은 받겠습니다. 투과 1주택, 투과 실거주 하나, 임대사업자 하나 이러면 청약이 1순위 지원이 안 되나요? 청약 안 되겠죠? 청약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 주택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또 궁금하신 거?
제가 마음 같아서는 뭐 댓글, 뭐 블로그, 유튜브 다 질문을 답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질문 좀 답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 한 5분 정도 더 이렇게 하고 하죠. 그러면 이제 방송 또 들으신 분들도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 주세요. 저는 지금 채팅을 보면서 질문 주신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눈치챘죠? 아, 제네시스가 라방을 하면 여기다 내가 뭔가 질문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럼 다음 라방 때 좀 듣고 하면은 좀 빨리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잘 활용하시는 것도 팁이겠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조금, 끝나고 나서 또 조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하죠. 자, 뭐 어차피 계속 이제 라방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주택 구매 후 1년 후 주택 매수해야 비과세 조건이 되는데 나중에 산 주택 등기 증거 받았을 경우 비과세 받으려면 2달 더 보유해야 되는 거죠. 조금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데, 종전주택 구매하고 1년 후에 주택을 매수해야 비과세 조건이 되니까 나중에 산 주택 등기 치고 바로 팔았을 경우 2달 정도 비과세 받으려면 2달 더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이상 텀은 가져가야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강남 15억 이상 84저고 보유기한 14년 주임사 등록할까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아이어른님? 근데 이거는 의사결정 문제라서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기존 규제지역 1주택자가 비규제지역 2억 5천 주택 매수 세제 특구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 투자 가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에 따라서 봐야 되는데, 규제지역 1주택이 훨씬 월등히 좋다면 비규제는 그냥 세금 내면서 사고 팔고 해서 굴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 상담은 원래 안 하다가 올해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당연히 투자 관련된 자산 관리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 관련된 신고나 그런 건 당연히 세무사 사무실 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물건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부 대책은 계약일 기준이니까, 아니요. 보통은 주택의 취득과 잔금은 주택의 매수와 매도는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인데, 너무 그렇게 하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을 하면 종전 규정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아현동 마레프 구입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요거는 이제 거주택 비과세는 서홍근님이 갖고 계신 나머지 물건을 다 봐야 되고요. 15년 7월에 구입했으니까 장투공 70%는 가능하고요. 종부세 합산 배제는 지금 기준 시가가 6억 이하가 안 됐다면 가능은 하고요. 서울 하락장 오겠죠. 근데 이제 원래는 사실 19년 20년부터 좀 하락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그쵸? 코로나 좀 안정되면 강의 들어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아마 당분간 계속 온라인 위주로 할 거예요. 오프라인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제가 이제 좀 저도 계속 다른 데 투자도 해야 되고 막 돌아다녀야 돼서 좀 잘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울 하는 것도 뭐 분기에 한 번 정도만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도 라방 하면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우리 편집해 주시는 분은 앞에만 조금 잘라 주시고 제가 언급했으니까, 그리고 뒤에는 그냥 다 끝까지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니까 워킹맘, 워킹파더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들 아이들하고도 잘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서훈건님 말 맞아요. 면적은 있고 가격은 없다고 했는데 종부세 합산 배제는 가격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당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요것만 보고 할게요. 문화센터 강의는 그대로 합니다.
분당 지역에 17년 8월 3일 계약서 쓰고 잔금 8월 8일 마무리돼 양도세 비과 요거는 그 당시에 주택수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야지 가능해요. 있었다면 실거주해야 됩니다. 오케이. 파리 대책은 조심해야 돼요. 소재민님.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자, 붉은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편한 밤 보내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늘 행복하시라는 거. 항상 행복하시고, 너무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설령 안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내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누가 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다 행복한,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방송은 예고 없이 하는데 간혹 가급적 저녁 이 시간대 6시 요때 7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